오늘날 우리 사회의 풍경은 겉보기에 평온합니다. 하지만 유리 빌딩 안에서 흐르는 공기는 불과 몇 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과거 이맘때면 취업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형 로펌의 인턴 모집, 4대 회계법인의 대규모 신입 공채 소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AI 에이전트 도입에 따른 조직 효율화라는 차가운 공고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지능의 침공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자동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나 서빙 로봇을 떠올렸습니다. 육체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여겼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문직 자격증을 따거나 대기업 사무직이 되는 것은 그 거센 파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파제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창끝은 이제 가장 낮은 곳이 아닌 가장 높은 곳, 즉 인간의 지능을 자본으로 삼던 화이트 칼라의 책상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능 자동화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AI는 인간의 판단과 예측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규칙이 명확한 업무일수록 AI의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흔히 엘리트 코스라고 불렀던 영역들인 방대한 법전을 외우고 복합적인 세무 계산을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일들이야말로 AI가 가장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 고착이라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높은 연봉과 처우를 찾아 공격적으로 이직하던 유능한 인재들이 이제는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숨을 죽이고 매달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나를 대신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AI 알고리즘이 내 책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공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전략기획팀의 대리는 최근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며 정리하던 시장 분석 보고서와 매출 시뮬레이션을 AI 팀원이 단 15초 만에, 그것도 훨씬 정교한 데이터 시각화까지 곁들여 완성해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단순 분석은 AI가 다 하니까 더 창의적인 일을 찾아봐. 하지만 정작 그 창의적인 일이 무엇인지 팀장도 직원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이 줄어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은 이미 깨달았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을 줘야 하는 신입사원 한 명보다 한 달 구독료 몇만 원짜리 최신 AI 모델 여러 개를 도입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이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냉혹한 자본의 논리 앞에 인간의 성실함과 노력은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 변화가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였다면 지금의 AI는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와 같습니다. 옆 차선을 살피며 천천히 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우리를 지나쳐가고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침묵은 열정이 아닌 막막함으로 채워지고 있고, 현직에 있는 베테랑들조차 자신의 경력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 있다는 예고된 결말 앞에 서 있습니다. 지식이 곧 권력이고 생존권이었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공기처럼 흔해졌고 그 지식을 가공하는 능력마저 기계가 인간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격증 하나로 평생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전문직의 성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인생의 승차권이자 어떤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적의 성벽과 같았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판사.
이들은 방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답을 내려주는 대가로 고소득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하고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던 직업들부터 AI의 공격에 가장 취약해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많이, 더 정확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대형 로펌에서는 신입 변호사 수십 명이 몇 주간 매달려야 했던 수만 장의 판례 분석과 계약서, 독소 조항 검토를 AI 법률 어시스턴트에게 맡겼습니다.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AI는 단 몇 분 만에 분석을 끝냈고 인간 변호사들이 놓친 미세한 법적 허점까지 완벽하게 찾아냈습니다. 정확도는 99%에 달했습니다. 이제 로펌 파트너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수억 원의 연봉을 주며 신입 변호사를 뽑아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 AI 한 대면 충분한데. 의료 현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수천 장의 MRI와 CT 필름을 보며 암세포를 찾기 위해 눈을 비빌 때 AI는 수백만 개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 2초 만에 확진 판정을 내립니다. 암 진단 정확도에서 AI는 이미 숙련된 전문의를 앞질렀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 역시 이제는 의사의 감이나 경험보다 수억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판독 결과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양과 패턴 인식 능력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금융권의 꽃이라 불리던 애널리스트들의 처지는 더욱 절박합니다. 복잡한 수식과 차트를 분석해 투자 리포트를 쓰던 그들의 업무는 이제 100% 자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초 단위로 분석해 리포트를 발행하는 AI의 속도를 인간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던 분석 업무가 이제는 실시간 스트리밍처럼 쏟아집니다. 전문직들이 누려온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특권이 AI에 의해 완전히 해체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지능의 가치 하락입니다. 과거에는 고급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높은 몸값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디지털화되고 AI가 그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서 인간의 지식 노동은 급격히 흔해졌습니다. 흔해진 것은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자격증은 당신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단지 과거의 공부량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AI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면 인간 전문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한 지금 우리는 우리 업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업무가 과연 대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나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AI가 가장 잘하는 반복적 지능 노동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내 업무를 현미경처럼 해체해 볼 시간입니다. 과거 내 일의 몇 %가 이미 기계의 손에 넘어가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과거 2023년 무렵 글로벌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들이 AI로 인한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은 설마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그 예고는 잔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사람을 자르는 단계를 넘어 사람이 필요 없는 조직 구조를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채용 시장을 보십시오. 과거 수백 명씩 뽑던 일반 사무직 공채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AI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생소한 직군입니다. 수십 명의 신입사원이 매달려야 했던 기초자료조사, 법무검토, 재무분석 업무를
단 한 명의 숙련된 AI 활용자가 수백 대의 AI 에이전트를 부리며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던 3억 개의 일자리 위기는 이제 숫자를 넘어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채용 공고 부재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업무를 냉정하게 해체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전문성이라 믿었던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 데이터의 재구성과 규칙 기반의 검토였습니다. 과거에는 수천 장의 증빙 서류를 대조하고 오차를 잡아내거나 방대한 판례를 뒤져 최적의 논리를 찾는 것이 고도의 숙련도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AI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인간이 15년에 걸쳐 쌓은 숙련도가 AI에게는 단 몇 초의 연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이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분 단위로 쪼개 보십시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는 일 중 기존 양식을 참고해 문서를 만들고 수치를 확인하고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승인이나 반려를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만약 그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면 당신의 업무는 이미 자동화의 늪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변화가 아주 우아하고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업무 효율을 도와주는 도구라며 AI가 도입되었습니다. 잡무가 줄어들었다며 환영했겠죠. 하지만 AI가 당신의 업무 패턴을 완벽히 학습한 지금 도구는 어느덧 당신의 대체제가 되었습니다. 지능 노동의 가치가 급락하는 지능 대체 스파이럴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기업은 AI가 판단하기 모호한 아주 미세한 예외 상황만을 처리할 소수의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 책상들을 비워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업무의 성격입니다. 데이터로 설명 가능한 닫힌 업무는 이제 기계의 영역입니다. 반면 정해진 답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며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튀어나오는 열린 업무만이 인간의 생존 구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서류가 과연 미래에도 인간의 손을 거쳐야 할 일인지 아니면 단지 관성 때문에 붙잡고 있는 기계의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능의 가치가 급락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제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계급 구조, 그 냉혹한 실체를 마주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AI는 우리 사회의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새로운 계급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단순히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지 않습니다. AI를 부리는 자, AI 오케스트레이터와 AI에 의해 관리당하는 자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계급이 토지나 자본 혹은 특정 자격증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지금의 계급은 기술 활용 격차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한쪽은 AI 법률 에이전트 수십 대를 지휘하며 혼자서 로펌 하나급의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AI가 다 끝내놓은 결과물의 오탈자나 검토하는 소모품으로 전락합니다. 전자는 AI라는 강력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수십 배로 증폭시키지만 후자는 AI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속품으로 쓰이다 결국 대체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코딩을 배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자산인 공감, 직관, 그리고 결단력을 어떻게 자본화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순간 혹은 갈등이 폭발하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눈빛을 읽고 신뢰를 구축하며 최후의 책임을 지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가치 있는 인간의 노동은 분석이 아니라 연결과 책임에서 나옵니다. AI가 작성한 완벽한 보고서가 있어도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설득의 기술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AI를 부리는 계급은
AI에게 잡무를 맡기고 자신은 더 높은 차원의 전략과 인간관계에 집중합니다. 반면 AI에 종속되는 계급은 AI가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스템이 내뱉는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디지털 프롤레타리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장 내 업무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물줄기의 변화입니다. AI를 소유하거나 자유자재로 다루는 극소수가 전체 부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AI와 경쟁해야 하는 대다수의 화이트 칼라는 급격한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추상적인 경고는 이제 지능노동의 저가 수주라는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술에 매몰되어 도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발판 삼아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내 몸값을 결정지을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마지막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5년 뒤 당신의 계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 우리가 당장 구축해야 할 3가지 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마 내가 라는 아니람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방식에만 매달렸던 이들은 가장 먼저 거센 파도에 휩쓸려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유예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할까요? 5년 뒤 당신의 자리를 지켜줄 3가지 생존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보험은 AI 리터러시를 넘어선 AI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입니다. 단순히 챗봇을 써보고 이미지를 생성해보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AI 에이전트들에게 배분하고 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검수하고 책임지는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엑셀 수식을 외우는 대신 AI에게 분석 구조를 설계해 지시하고 법조문을 찾는 대신 AI가 요약한 판례의 맥락적 허점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도구를 쓰는 사람과 도구에 쓰이는 사람의 몸값 차이는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 직무와 관련된 AI 도구 하나를 골라 완전 정복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방탄조끼입니다. 두 번째 보험은 대체 불가능한 인간 고유 자산의 자본화입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진단을 내려도 환자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의사의 진심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AI가 완벽한 법률 문서를 작성해도 의뢰인의 복잡한 감정을 달래며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는 변호사의 설득력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공감, 직관, 신뢰, 그리고 갈등 조율 능력. 우리가 그동안 소프트 스킬이라며 가볍게 여겼던 이 능력들이 이제는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하드 스킬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잡무를 처리하게 두고 당신은 사람을 만나고 설득하며 관계를 맺는 진짜 인간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십시오. 세 번째 보험은 소득 파이프라인의 다변화입니다. 월급 하나에만 온 가족의 생계를 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가진 전문 지식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만들든 AI를 활용한 소규모 1인 비즈니스를 시작하든 기술 자격증을 따든 상관없습니다. 월급 외에 단 50만 원이라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십시오. 이 작은 파이프라인은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심리적 경제적 숨통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5년 뒤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AI에게 밀려나 사라진 직업을 그리워하며 과거를 탓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계급의 리더입니까?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검색창에 내 직업명과 AI 대체 확률 혹은 AI 활용 사례를 검색해보고 내 업무 중 당장 기계에게 넘겨줄 수 있는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3분의 투자가 당신의 향후 5년을 바꿀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조용한 침묵이 끝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은 그 파도를 타고 가장 높이 비상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